2박 3일을 서해안에 있었습니다. 서해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 다음 날 새벽 1시경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길은 꽤 피곤했습니다. 사실 꿈 같았다고 봐야 합니다. 살기 위해 차를 세우고 잠을 잤고 잠과 잠 사이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서 맑고 넓은 동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치 아래도 보이지 않는 탁한 서해를 보고 있으니 내 마음도 서해처럼 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어두워진 마음을 정화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묻은 오물을 씻어도 동해는 조금도 탁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씻고 내일 알림을 조금 당길까 고민하다가 잠들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렸고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었지만 얼마 못 가 잠이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렀습니다. 어제 사용한 칫솔이 아직 축축할 때입니다. 동해로 가는 길에 잠시 비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해안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험 몇 번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길로 나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결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속으로 예측하고 뭔가 알고 있는 것 마냥 하는 것에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모두 이 더러운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 내가 이 여행에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라고 말한들 결국 돈 중심의 사회에서 내가 취향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일 겁니다. 일단 가는 길에 휘발유 5만원어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왕복하면서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망상 해수욕장에 있는 편의점에서 2,200원 주고 포카리 스웨트를 샀고 1,000원 주고 허쉬 초콜릿 드링크를 샀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망상 해수욕장 롯데리아에서 새우버거 세트를 사 먹었습니다. 이날 사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견과류 2봉지를 챙겨서 자전거를 타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서둘러 나오느라 아침을 못 먹어서 미숫가루를 타서 동해 가는 길에 마셨고요. 또 집에 돌아가면서 2,500원을 주고 대관령역에서 인천 방향에서 강릉 커피 라떼를 샀습니다. 차에 자전거를 싣고 동해안에 온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다르게 이번에는 자전거도 덜 힘들게 넣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뒷자리 의자를 좌판을 모두 빼고 뒷자리를 모두 제낀 다음에 자전거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뒷자리의 절반만 제낀 다음에 자전거를 넣었어요. 나야 편하게 차에 앉아서 왔지만 그러니까 힘든 건 내 차지만 어쨌든 동해안은 나에게 보상을 줬습니다. 정말로 동해는 서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습니다. 만약에 서해가 동해 같았다면 조선이 그렇게 굳건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바로 옆에 바다가 있고 그 바다가 엄청나게 아름다운데 그곳을 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다는 단순히 갈 수 있는 바다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달 초에 이곳에 왔을 때 다음에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살펴보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시간이 없었는데 지난번처럼 많은 걸 보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중간중간 멈춰서 사진도 찍어 놓기는 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한번 넘어져 가지고 자전거도 상하고 아이폰도 깨졌습니다. 약간 속이 상하긴 하지만 예상한 대로 흘러간 여행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휘어진 자전거 핸들을 만질 때마다 깨진 아이폰을 볼 때마다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정동진부터 맹방해변까지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월정해변부터 묵호항까지 갔습니다. 차라리 묵호에서 출발해서 맹방해변까지 가는 것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 길도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바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멘트 공장부터 시가지까지 다양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또 저는 이런 걸 보는 걸 즐거워합니다. 묵호역 근처에는 요즘 보기 힘든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역 앞에는 철로로 만든 바리케이드가 있는데 고철값이 쌀 때는 정말로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역 근처에는 철로를 따라 작은 건물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벌집촌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도 있는데 아마도 여인숙같이 낮은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곳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타일을 붙인 건물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도 인건비가 저렴했던 시절에 지어진 것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건재상 옆에 붙은 간판에 자신들이 하는 일을 나열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나는 간판 만든 이의 명확한 언어 사용에 놀랐습니다. 다시 그 간판을 스트릿뷰로 찾아보려 했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기억에 나지 않아 아쉽습니다.
묵호항 근처는 도시의 느낌이 납니다. 지금 서울 같은 느낌은 아니고 어렸을 적 TV 속에 보던 동네에 온 느낌입니다. 건물들이 계단 형태로 되어서 발코니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 가지 뇌리에 박힌 건 묵호항 근처에 금색 창틀을 끼운 신축 건물이 있는데 정말로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또 산을 파서 길을 만들고 시퍼런 페인트를 칠해 놓은 길이 있는데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습니다. 바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면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와 시퍼런 페인트가 대비되는 건 당연하고요. 또 당연히 시퍼런 페인트가 훨씬 구립니다. 시간이 부족해 서둘러 차로 돌아가다가 롯데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새우버거 세트를 시켰고 포장한 뒤 바닷가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가게 앞에 도로 위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먹었습니다. 작아서 미니어처 같다는 생각이 든 테이블 위에서 먹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길에서 들었던 노래도 나왔습니다. 가사는 너는 나의 에너지 뭐 이런 거였습니다. 나오는 노래 전부가 그 시절 노래였어요. 여기서 점심을 먹고 늦은 점심을 먹고 서둘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